안녕하십니까. 센서 기초 및 실습을 맡게 된 이상윤 교수입니다. 제 연구실은 본관 1209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에 강의할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센서의 개념 및 적정 회로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계측기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센서 회로 설계 기술 및 응용 기술을 함양하는 게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의 계획은 1주차 메카트로닉스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메카트로닉스에서 센서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까, 역할, 다음 센서와 센서 기능 응용 시스템의 기초, 3주차에서는 센서, 컨트롤러, 액추에이터의 목적과 동작에서 설명드리고, 센서는 주로 이제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주차에서는 반도체 이론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5주차부터는 각각 센서, 각각 기능과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 이제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 트랜지스터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포토는 빛이죠, 그죠? 트랜지스터는 이제 다이오드가 두 개 합쳐서 된 거, 포토 다이오드, 발광부와 수광부가 쉽게 말하면 우리 TV의 리모컨 되겠죠. TV에 있는 수신기와 리모컨의 발신기가 전원 온오프, 그 다음 채널을 우리가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포토카플러는 모든 그 자동화 장비에 들어가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포토 인터럽터는 이제 우리가 모터 회전수 가까운 예로,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배우고 중간고사를 보고, 9주차는 이제 포토센서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10cm 또는 1m, 2m, 그 다음에 이제 종류에 따라서 금속인지 아니면 PVC인지 따라 체크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리미트 센서는 주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PLC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센서가 되겠죠. 다음 서미스트,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제한값이 변하는 거. 초음파 센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에 따라서 동작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 황화카드뮴은 이제 빛이, 여러분 가로등 전맥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빛이 있으면 저항이 굉장히 적게 해서 절로 흐르고, 빛이 없으면 저항이 커지고, 아침에 가로등이 빛이 들어오면 가로등이 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면 가로등이 켜지고, 그 다음에 빗물 센서, 물이 있으면 동작을 하고, 물이 없으면 동작을 하지 않는 이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들을 우리 동작과 기능을 익히고 15차 기말고사를 하면 이번 학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참고로 이제 제가 동아리방에서 운영하는 최근 활동을 보면 아트맥 128 이용해서 이제 잔상제어기,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음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간 고수부지 같은 약
자전거 야간 휴일에 뭐 글자를 표시한다든지 또는 이제 휘황찬란하게 하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마가 128은 RFID 도우락 설계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번호키 집에 이제 현관에 번호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RFID 이용해서 패스와 페일 등록을 해놓으면 등록자가 사용하면 패스 문이 열리죠.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이용해서 이제 빗물 센서 스마트 창문 제어. 비가 오면 창문이 닫히고 해가 오면 창문이 열리는. 창문이라 하지만 여긴 블라인드라 하셔야 되겠죠. 블라인드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이용해가지고 아마존 클라우드 이용해서 지진 감지를 원격 제어하는 부분. 그럼 라즈베리 파이 이용해서 드론 제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 이용해서 일산화탄소 감지 원격 제어하는 부분.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제 그 펜션에 그 일산화탄소 발생 그 참사 벌어진 일이 있었죠.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테마가 128, 그 다음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마이크롬이 되겠죠. 라즈베리 파이 이용해서 무드등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이용해 가지고 선풍기 제어하는 거, 온습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선풍기 이제 선풍기로 습진 같은 거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을 잔다 하면 온도와 습도를 생성해서 선풍기가 제어하는 부분. 이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의 평가 방법은 기존에 여러분들 1학기 하신 대로 출석,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보고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센서 소자 및 응용 실험, 저하고 이제 이재희 교수가 책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을 기본 교재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자, 1장 메카트로닉스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메카트로닉스 우리가 제어하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센서가 차지하는 비중,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카트로닉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계기술, 기계학, 미케닉스, 그 다음에 전기전자기술, 일렉트로닉스 융합된 거죠. 요거 메카트로닉스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생각하면 팔,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솔enoid 밸브 또는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센서는 이제 우리 오감, 눈, 코, 귀, 입, 뭐 이런 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여러분들이 C언어 배우고 있지만 2학년 가면 이제 마이크롬 제어를 통해서 또는 PL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센서가 잘 하는 영역이 메카트로닉스 5요소 중에서 이것은 이제 각각 요소라고 하는데 이 센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 잘 나타낸 것처럼 메카트로닉스라는 것은 기계, 여기 반도체, 전기전자, 융합 또는 요즘 이제 여기서 통신도 이제 포함하는 거죠. 통신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그 메카트로닉스 이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5요소는 정리 잘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사람의 두뇌에 컨트롤러, 그 다음에 손과 발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눈과 귀, 이 센스가 되겠죠. 센스. 그 다음에 신경계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뇌의 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카트로닉스 5요소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카트로닉스 5요소 요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선반, 그죠? 어떤 로봇팔에서 이걸 물건을 이제 가공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NC 장치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팔 이제 요 이동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움직이는 게 액추에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지하는 게 이제 센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센스.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을 이제 깎고 있으면 이제 얼마만큼 깊이로 얼마 깎을 것인지 이것을 감지해서 잘 깎아가지고 다음 공수로 넘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자, 그 다음에 소프트, 컨트롤러 여기 되겠죠. 그래서 NC 공작기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앞으로 이제 많이 배우겠지. CNC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분도 있을 텐데 CNC는 이제 컴퓨터라이즈드 NC 해서 이제 누메리컬 컨트롤, 수치 제어, 컴퓨터로 수치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CNC 와이어 방전 가공기 이런 그림을 올려놨는데 DNC 같은 경우도 다이렉터 누메리컬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는 역할은 이제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축소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AD/CAM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컴퓨터 에이드 매니팩처링.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CAD 할 때는 이제 오토캐드 1학년 때 이제 오토캐드 요걸 1학기도 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CAD는 여러분들이 2차원 CAD, 뭐 3차원 CAD 앞으로 이제 많이 배우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뭐 CAD, 우리 프로이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가시면 프로이 가지고 3차원 CAD 해서 이제 3D 프린팅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출력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시닝 센터, MC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자동화 장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FMS를 많이 앞으로 들으실 텐데 플렉시블 머신 시스템, 그래서 이제 FA가 팩토리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하면 공장 자동화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오더에 따라서 생산 라인을 유연성을 가지게 만들어 놓는 거, 그걸 FMS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 예를 들면 A 모델, B 모델 따라서 이제 그 오다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A 모델을 좋아한다면 A 모델 생산이 늘어나면 A 모델을 다시 이제 B 모델을 A 모델이 늘어나면 A 모델을 더 정설하고 B 모델 줄어들면 B 모델을 더 줄이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생산 라인을 고정된 게 아니고 플렉시블하게 그렇게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이 FM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란 용어가 앞으로 많이 이제 사용될 텐데 자동화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왜 피드백이냐면 센서가 그걸 감지하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를 자주 못 가지만 사우나실 온도가 예를 들면 뭐 70도다. 70도다 그러면 이제 이 센서가 이제 검출을 하겠죠. 온도를 재가지고 이게 이제 60도가 되면 이제 더 히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80도가 되면 온도를 이제 끌어내리겠죠. 쿨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 일정한 70도 온도가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출력의 내용을 입력으로 전달하는 부분 이것을 이제 교환 피드백이라죠. 피드백 출력에 있는 양을 입력으로 전송하는 부분 그래서 자동화 쪽은 항상 이런 부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목표치가 있고 검출량이 있고 제어부가 있고 이렇게 제어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도가 검출되면 히팅을 더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70되도록 80이 이제 검출된다 그러면 쿨링을 해야 되겠죠. 70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어부가 점점 이제 요게 검출되는 양에 따라서 교환 루프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에서 용어들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점점 익숙해지겠죠. 그 회로 같은 경우는 오피안포 여러분들 이제 741 옆에 왔죠, 그죠? 741. 그래서 입력 부분 이게 입력이 이제 10kg. 자, 그 다음에 이거 1메가. 그 몇 배 정폭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100배 정폭이 되겠죠. 100배.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이제 반전 정폭이 되겠죠. 반전 정폭기,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기초회로 실습 시간에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환되는 거 보시면 요 출력의 값이 입력으로 피드백 여기 피드백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쪽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마이너스를 여기 이제 위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다음 피드백 제어 개념 그림 1-12에 잘 그려놨는데 이걸 보시면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구성에 이제 목표치가 있고 설정부, 제어부, 검출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력 양을 이제 피드백을 해서 교환하는 거죠. 교환해서 비교를 해서 목표치하고 작으면 아까 말씀드려도 작으면 이 제어부를 통해서 더 올려줘야 되고 더 높으면 이제 더 내려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자동화의 피드백 제어의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1장 메카트로닉스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메카트로닉스 우리가 제어하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센서가 차지하는 비중,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메카트로닉스란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계기술, 기계학, 미케닉스, 그 다음에 전기전자기술, 일렉트로닉스, 융합된 거죠. 요거 메카트로닉스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 생각하면 팔,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솔enoid 밸브 또는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의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센서는 이제 우리 오감, 눈, 코, 귀, 입, 뭐 이런 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여러분들이 C 언어 배우고 있지만 2학년 가면 이제 마이크롬 제어를 통해서 또는 PLC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배우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센서가 잘 하는 영역이 메카트로닉스 5요소 중에서 이것은 이제 각각 요소라고 하는데 요 센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 잘 나타낸 것처럼 메카트로닉스라는 것은 기계, 여기 반도체, 전기전자, 융합 또는 요즘 이제 여기서 통신도 이제 포함하는 거죠. 통신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그 메카트로닉스 이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메카트로닉스 5요소는 정리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사람의 두뇌에 컨트롤러, 그 다음에 손과 발,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눈과 귀, 센서가 되겠죠. 센서. 그 다음에 신경계,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뇌의 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메카트로닉스 5요소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카트로닉스 5요소 요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지금 선반, 그죠? 어떤 로봇 팔에서 이걸 물건을 이제 가공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NC 장치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팔 이제 요 이동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움직이는 게 액추에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지하는 게 이제 센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센서.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을 이제 깎고 있으면 이제 얼마만큼 깊이로 얼마 깎을 것인지 이것을 감지해서 잘 깎아가지고 다음 공수로 넘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액추에이터,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자, 그 다음에 소프트, 컨트롤러 여기 되겠죠. 그래서 NC 공작기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앞으로 이제 많이 배우겠지. CNC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분도 있을 텐데 CNC는 이제 컴퓨터라이즈드 NC 해서 이제 누메리컬 컨트롤, 수치 제어, 컴퓨터로 수치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CNC 와이어 방전 가공기 이런 그림을 올려놨는데 DNC 같은 경우도 다이렉터 누메리컬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는 역할은 이제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축소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AD/CAM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컴퓨터 에이드 매니팩처링.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CAD 할 때는 이제 오토캐드 1학년 때 이제 오토캐드 요걸 1학기도 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CAD는 여러분들이 2차원 CAD, 뭐 3차원 CAD 앞으로 이제 많이 배우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뭐 CAD, 우리 프로이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가시면 프로이 가지고 3차원 CAD 해서 이제 3D 프린팅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물을 출력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시닝 센터, MC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자동화 장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FMS를 많이 앞으로 들으실 텐데, 플렉시블 머신 시스템. 그래서 이제, FA가 팩토리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하면 공장 자동화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오더에 따라서 생산 라인을, 유연성을 가지게 만들어 놓는 거. 그걸 FMS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 예를 들면 A 모델, B 모델 따라서 이제 그 오더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A 모델을 좋아한다면 A 모델 생산이 늘어나면 A 모델을 다시 이제 B 모델을 A 모델이 늘어나면 A 모델을 더 정설하고 B 모델을 줄어들면 B 모델을 더 줄이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을 생산 라인을 고정된 게 아니고 플렉시블하게 그렇게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이 FM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란 용어가 앞으로 많이 이제 사용될 텐데 자동화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왜 피드백이냐면 센서가 그걸 감지하는 거죠.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를 자주 못 가지만 사우나실 온도가 예를 들면 뭐 70도다. 70도다 그러면 이제 이 센서가 이제 검출을 하겠죠. 온도를 재가지고 이게 이제 60도가 되면 이제 더 히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80도가 되면 온도를 이제 끌어내리겠죠. 쿨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 일정한 70도 온도가 일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출력의 내용을 입력으로 전달하는 부분 이것을 이제 교환 피드백이라 하죠. 피드백 출력에 있는 양을 입력으로 전송하는 부분 그래서 자동화 쪽은 항상 이런 부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목표치가 있고 검출량이 있고 제어부가 있고 이렇게 제어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도가 검출되면 히팅을 더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70되도록 80이 이제 검출된다 그러면 쿨링을 해야 되겠죠. 70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어부가 점점 이제 요게 검출되는 양에 따라서 교환 루프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에서 용어들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점점 익숙해지겠죠. 그 회로 같은 경우는 오피안프 여러분들 이제 741 옆에 왔죠, 그죠? 741. 그래서 입력 부분 이게 입력이 이제 10kg. 자, 그 다음에 이거 1메가 그 몇 배 정폭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100배 정폭이 되겠죠. 100배.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이제 반전 정폭이 되겠죠. 반전 정폭기,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기초原리 실습 시간에 다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환되는 거 보시면 요 출력의 값이 입력으로 피드백, 여기 피드백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쪽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마이너스를. 여기 이제 위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다음 피드백 제어 개념 그림 1-12에 잘 그려놨는데 이걸 보시면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구성에 이제 목표치가 있고 설정부, 제어부, 검출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출력 양을 이제 피드백해서 교환하는 거죠. 교환해서 비교를 해서 목표치하고 작으면 아까 말씀드려도 작으면 이 제어부를 통해서 더 올려줘야 되고 더 높으면 이제 더 내려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자동화의 피드백 제어의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더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배운 것을 복습하는 개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지스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C182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호. 자, 여긴 콜렉터 5V 베이스에 전압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스코프를 물리시면 되겠죠. 보시면 여기 이제 5V가 있으니까 초창기는 이제 5V 이렇게 나오겠죠. 요 전압이 이제 점점점 올라서 0.7V 이상이 되면 요거 이제 제로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이제 크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브레드보드로 꾸미시고 요 결과가 5V에서 0V 되는 스위칭이 되는지 결과적으로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기능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스파스로 시뮬레이션 한 것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5V를 쭉 나오다가 결과적으로는 0.7V 제로로 떨어지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실험에서 브레드보드에서 회로도를 꾸몄습니다. 꾸며서 지금 VCC는 5V, 베이스 전압은 0.2V. 이때 스코프의 파형은 5V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베이스 전압을 한 1V로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전압을 1V 증가시키고 VCC가 5V고 이때 파형을 보시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서 로로 바뀌었죠. 다시 요 전압을 다시 줄이면 0V로 하면 파형이 5V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와 트랜지스터는 스위칭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